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포맷을 좀 바꿔가지고 네. 광고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와, 장윤선 TV 취재 편의점. 네. 돈 버는 건 무조건 선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또 저희가 그래서 하여튼 좀 출연료도 좀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장차 네. 잘 되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 날 그 탄핵이 예정돼 있다가 결국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 한 5시간 앞두고 그냥 이게 종료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뒤이어서 대통령이 면직안을 처리해버렸어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뭔가 좀 진짜 빠르게 또 새로운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나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고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난달 벌써 27일이네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이야기하던 이동관 위원장 느닷없이 왜 자진 사퇴를 했을까요? 그냥 탄핵이 무서우니까요. 탄핵이 무섭다.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네. 용산도 네. 이동관 전 위원장도 탄핵 당한 이후의 상황이 무서웠던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당하면 적어도 6개월 혹은 아무리 빨리 해도 4개월. 네. 예. 그 탄핵 당한 상태로 그냥 방통위가 정지되는 거예요. 후임도 임명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당한 방통위원장으로 그냥 식물 상태로 4개월을 지내야 돼요.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방송 장악이 전면 중단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제 이런 판단을 했으면 네. 뭐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통은 사퇴를 하든가 해임을 시키든가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해임은 못 시켜요. 일단 임기가 있잖아요. 네. 임기가 3년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용산에서는 방송장을 계속해야 되니까 음으로 양으로 이동관 위원장한테 압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그만두라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만두라고. 그런데 본인은 사실 자진 사퇴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몇 달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단기 방통위원장. 99일. 그러니까 애초 예.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왔고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될 인사를 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100일도 안 되고 그만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탄핵이 무서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 일부가 예. 그 평론가들도 그러는데 이동관을 탄핵시켰고 그게 또 기각되면 민주당의 부담이다. 우리나라 정치가요. 우리나라 정치의 한 달은 다른 나라의 10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예,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이동관 보세요. 자진 사퇴 안 한다고 그랬다가 네. 며칠 만에 사퇴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 시기에 판단해서 이게 탄핵 사안이라고 정무적으로 법적으로 판단되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한 것이고요. 예. 민주당이 탄핵한다니까 그만두지 사퇴하라면 사퇴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산 이동관 버렸다. 아, 용산이 이동관을 버린 네, 거다. 네, 저는 먼저 버림을 받고 예. 그리고 자진 사퇴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네.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 차원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본인이 버티다가 끝내 하루 몇 시간 앞두고 뭐 스스로 그만둔 거다 이렇게. 예, 그리고 네. 중앙일보에서 자진 사퇴 없다고 말할 즈음엔 이미 사퇴 압박을 받았을 거다. 아,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본인의 항명 차원에서 중앙일보 네, 저는 인터뷰를 그렇게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그래도 그만두라는 압박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예. 추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99일이에요. 100일도 못 있다가 떠난 최단명 방통위원장이라는 오명을 굉장히 창대한 계획을 세웠고 뭐 언론 정상화, 방송 정상화라는 워딩 1단계, 2단계, 3단계, 예. 4단계 전략을 갖고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1단계도 제대로 못하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 이동관이 무능하다. 네. 용산에서. 실제 용산이 보기에. 네. 예.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오면 방송 장악이 일사천리로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잘 모르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을. 아, 그렇죠. 예.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방송이 복잡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MBC만 뭐 저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YTN도 저항하고 있고 그럼요. 연합뉴스의 경우도 그냥 무조건 연합뉴스가 초기에 되게 타협적으로 나갔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나오니까 그냥 사장까지 반기를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언론을. 예, 언론을 그리고 기자들을. 예.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기자인데 예. 최소한의 자존심도 이게 고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저는 KBS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BS 내부에서는 엄청 세게 싸우고 있다고 이제 그렇죠. 본인들이 기자 PD들이 전해주고 있고요. 보니까 점심시간마다 피켓 시위 안에서 하고 있고 법률 투쟁도 하고 있고 뭐 예. 그냥 안 넘어가죠. 그래도 기자들인데. 예. 그럼요. 그리고 이 참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주정부 때는 우리가 아각거리면 수렴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언론 눈치도 봤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론 눈치도 안 본다. 예. 언론과의 관계도 이제 정보를 흘려주면 받아쓰고 그래서 일부 김동연 지사한테 혼난 기자 있잖아요. 예. 서울 파이낸스 뉴스. 네. 예. 그때 그 기자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 기자를 제외하고는 기자들도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업 윤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기자들도. 있어야죠. 기자들이 좀 더 용기를 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기자들이 조금 더 직업 윤리를 가지고 본인의 직분이 뭔지 판단해서 질문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2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갈 거다라는 기사가 이제 신문에 박혀 나왔고요. 중앙일보는 일면 머리 이제 저 우측 상단에 김홍일 내정이라고 아예 박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전 상황 지나면서 점심 무렵에 들어가서 조선일보 검색을 했더니 그 기사를 내렸더라고요. 온라인판에서. 조선일보가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사가 내려갔으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럼 뭐다? 김홍일로 결정된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이상인 위원장으로 간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이렇게 원래 오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보는 아니다. 이상인 판사를 예. 위원장으로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 방송 장악의 전 과정을 김효재 때부터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일한 흐름을 알아요. 그러네요. 네. 네. 연속성이 있네요. 네, 연속성도 있고 그리고 뭐 어차피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판사니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이상인 위원장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상인 위원장이 고사했을 것 같아요. 그 보도는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고사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김효재 위원장 네. 대행 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때 김현 위원이 단식할 때 기절초풍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정무직 차관급 인사가 단식을 하니까 네. 그 험한 꼴 봤죠. 험한 네. 모습.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 들어오고 방송장악 그러다 탄핵당할 위기에 빠져서 그 직전에 그만두는 걸 봤습니다. 이동관이 이상인의 미래잖아요. 하고 싶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이거 나도 탄핵당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 이상인 위원장 판사 출신이라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관심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 체제 혹은 그 전에 김효재 대행 때 했던 거 보면 예.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 처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방통위 내부를 들어보면 이상인 위원의 경우는 네. 그래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은 안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했다고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강력 고사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혹여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일종의 보신주의 같은. 보신주의면 아예 맞지도 않았을 텐데 예. 그게 보신주의일 수 있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욕심은 있지만 자기는 예. 지키고 싶은. 예. 이런. 그런데 사실 자기 영역도 아니잖아요. 방송이.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 내가 전문가다. MB 때 방송 장악도 해봤겠다. 자신만만한 사람도 나가 떨어지는데. 네.
정말 판사 출신이 버티기 힘들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내가 왜 여기 왔나.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고사한 결과 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검사를 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네. 저도 그 용산 쪽에 누군가 건네 예. 김홍일로 간다. 아. 그러면 김홍일이 어차피 검사 아니냐. 네. 그러면 강성이니까 최민희랑 같이 임명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난 3월부터. 3월부터. 와. 예,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고 김홍일 검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초 대통령의 마음은 김홍일애가 있었다라는 처음부터. 얘기가 파다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건 뭐 보도도 났죠. 맞- 그리고 김홍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예, 김후곤, 김홍일 둘 중에 둘 하나가 중에 하나인데 김홍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났었죠. 있었었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김홍일이다라고 중앙일보가 아예 박아서 내정됐다고 했을 때, 야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대통령이다. 아. 예. 네, 결국은 미련 없이. 예, 돌고 돌아 김홍일이구나 이렇게 예.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발표를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정무직구 인사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그리고 오늘도 안 하고 있고 예, 예.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 또 검사냐? 또 검사냐. 이게 이제 내부에서도 또 검사 부담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홍일 검사가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편은 사실 검증을 잘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7개월 7일 검증하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편은 검증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 김명수 그렇죠. 합참의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 세트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도 검증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문회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용으로 다시 검증을 하고 있나?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문회용 검증을 이제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어차피 그냥 그냥 프리패스인데. 프리패스인데. 그런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다 또 나오는데 혹시 학폭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모르는 또 문제.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한 번 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소위 방송인 출신으로 물망에 네. 올랐던 사람들이 세게 비터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부에서 네. 예, 우리가 가야지 왜 그렇지. 검사냐. 알지도 못한 데 가서. 예, 뭐 여기 김장겸도 있고 이진숙도 있는데 우리가 네. 언론 선수들인데 우리를 배제하고 웬 법조인이냐 검사냐 뭐 이런. 저는 그렇게 내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지금 남은 게 MBC잖아요. 예, 핵심이. 그렇죠. 지금 MBC 잡으려고 탄핵 직전에 이동관 위원장 사퇴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어쩜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정 때문에 사퇴한다고. 아니,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성을 합니까?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강력하게 비토가 들어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내부에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말하자면 뭐 작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네. 투구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결국 대통령은 누굴 결정할까요? 문제가 있어도 김홍일로 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빨리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네. 몰랐던 사실이 나왔어요. 학폭 같은 결정적인.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든 겁니다. 추론이고요. 추정이고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김홍일로 가는 것이 윤석열 표 인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굉장히 속사포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면직 처리하고 내일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오늘 화요일 1시 15분 현재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근데 검증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저 추측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송인을 또 보내자. 내가 방송을 잘한다. MBC는 내가 잘한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잘 아는데 제대로 안 했다, 못했다고 지금 용산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논리가 좀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YTN, 또 하나는 이제 연합뉴스 텔레비전 두 개가 다 이제 공교롭게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들인데
YTN이 한번 비판하면 1박 2일 비판한다. 그래서 YTN한테 찍히면 안 된다라고 정치인들이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개 매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둘 다 못한 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애초에 연합뉴스 TV는 해서는 안 될 길을 간 거고요. 네. 그 을지재단에게 네, 넘기다 네. 있을 수 없는 거고 무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될 길을 간 거고. 예. 결국 그다음에 부결됐죠. 제가 YTN의 경우는 왜 그랬냐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이 또 너무 예쁘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19대 29를 네. 석패라고 쓰잖아요. 예. 언론이. 아, 젖잘싸라. 그게 뭐가 젖잘쌉니까? 완패인데. 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할 일이고 저도 허탈한데 그런데 그거 무슨 뭐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 템포 숨쉬고 간다 이런 류의 논평이 있더라고요. 언론에. 예.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뭐 절차 혹은 서류상으로 혹은 돈이 제대로 모아졌나 이거를 좀 언론들이 파봐야 된다고 보죠. 네. 근데 실제로 결론은 뭐 보류긴 했지만 거의 승인 직전의 보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와서 마지막 서류 작업만 마무리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YTN 노조위원장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점은 이제 도장 꽝 찍고 마무리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와서 이제 뭐 결국에는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하튼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신임 방통위원장이 오게 되면 또 탄핵합니까? 신임 방통위원장이 온다고 탄핵하지 않죠. 또 절차를 무시하고 네. 법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권태선 이사장을 똑같은 이유로 해임시킨다거나 네. 뭐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건 당연히 탄핵시켜야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홍익표 대표가 예. 위원장을 누구 하는지 보고 우리 방침을 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누가 오는지를 보고 검증 이후에 그리고 위원장이 하는 역할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 추천 세 몫은 지금 추천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자진 사퇴를 하셨고요. 내정자 신분에서. 그러니까 셋은 공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동관 위원장 자진 사퇴했으니까 빠졌고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방통위인 제가 상태. 식물방통위가 아니라 네. 방송 장악이 중단된 거다. 방송 장악이 네. 중단된 거다. 지금 뭐 지상파 제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서 네. 마음에 안 드는 지상파 길들이려고 별의별 악의적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방통위원 추천 문제는 방통위원 추천 문제만을 놓고 보면 안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봐야 됩니다. 방심위가 중요하다. 방심위와 연동돼 있다. 연동돼 무슨 있다. 얘기냐면 예.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네. 지금 콕 찍어가지고 몇 개 방송의 보도에 대해서만 어거지로 악의적으로 지금 막 과징금도 매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게 MBC, 예. YTN, 예. KBS, JTBC 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심의가 4대 3입니다. 거기도 원래 9명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국회 그래서 제가 몫을. 민주당의 일부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국회의장이 부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황열현 씨라고. 예. 그분은 문화일보,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보수 저하고 언론이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 분을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을 예. 부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됐는데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이분도 7개월 7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석 달 지나지 않았나?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예, 3개월 지난 것 같죠?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국회 몫은 야당이 아닌데요. 아니 그리고 예. 이제 그 최선영이라고 민주당을 또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의논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2명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통위원 추천을 합니까? 그러면 방심위 부위원장하고 최선영 위원을 네. 임명하면 먼저 하면. 네 방통위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죠. 예. 그래야 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방통위가 계속 이렇게 할 일을 안 하게 할 일이 놔두는 것 뭐가 있는데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저 방송들 민방들 제허가도 해야 되고 뭐 불법 방송하면 안 되고. 근데 사실은 불법 방송이라는 거는 없고 없어요. 예, 그런 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건데 어찌 됐든 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야당의 어떤 사명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야당이 방통위 정상화에 사명감을 가집니까? 하여튼 중요해서 방송 장악을 규탄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소통 소통위원장님하고 저 국회 몇 분하고. 예, 몇 분하고 좀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여쭈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분들은 예. 국회 추천 몫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입니다. 그분들이. 예, 그거는 이제 한번 이제 따져봅시다. 네. 그 얘기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면 네. 국회 추천목 3명을 임명했을 때 네. 대통령이 셋을 다 임명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2대2가 됩니다. 2대2가 되죠. 예. 지금 상황에서 이상인 있으니까. 예, 2대2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예, 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고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제가 답답한 것이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황열연 부위원장 임명하면 이 절차 들어가세요. 저는 감히 이진숙 그다음에 민주당의 AP 셋이 추천하면 이진숙만 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아니면 2명 중에 예. 좀 말랑말랑한 1명 임명해주고 1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3대1이잖아요. 예. 3대1에서 이 말랑말랑한 분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들러리나 서는 거지. 이거 안 된다. 제가 홍익표 대표가 네. 이제 딜이 들어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딜.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에서 실토했잖아요. 네. 3명 같이 임명한다고. 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익표 대표를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딜하지 마십시오. 근데 홍 대표가 저한테 그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저쪽에서 뭐 어떤 딜이 딜이 들어왔다. 왔다. 근데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둘이 그냥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예. 염화시 중에 미소 비슷하게 이심전심으로 제가 예. 얘기한 거예요. 딜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무슨 저기 국제관계에서 외교하는 그렇게 듯이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신 거네요. 딜하지 너무 마십시오. 재밌다. 예, 예. 그랬더니 홍익표 대표가 알아듣고 뭐라 그랬냐면 예. 의원님 먼저 임명해야 아. 다른 절차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저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박광원 원내대표도 그랬어요. 예, 예. 이 말은 뭐냐. 예. 나를 임명해라 먼저. 예. 그런데 저쪽에서 저 먼저 임명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 예. 이진숙에 대한 비토가 민주당 내에 굉장히 강해요. 예. MBC 장악의 말하자면 행동대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통과시켜 주고 싶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저만 임명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세트로. 세트로 하자. 네. 그럼 제가 그래서 그들은 세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딜을 할 수 있는데 받지 마십시오. 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공개적으로 사과 받으십시오. 최민희를 7개월 7일 동안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없이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 받고 네. 그리고 3명을 동시에 임명한다는 것을 네. 문건으로 남기십시오. 전 사실 문건으로 남겨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황열연 위원장도 4대3 구도 유지하려고 임명 안 하는데 네. 왜 하겠습니까? 그럼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3대2로 만들어서 그리고 말랑말랑한 사람 보내라는 거잖아요. 안 싸울 사람. 민주당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거네요. 이게 굴복하는 겁니다.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냥 거네요. 거수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방통위 정상화를 얘기하고 예. 그 야당 추천목 먼저 임명하라고 하지 않고 여야를 같이 임명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굴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방송에 여러분들이 출연해서 인터뷰하실 때 네. 방통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 제가요. 아니, 민주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오늘 단독입니다. 이거 예, 단독. 단독입니다. 예. 제가 홍익표 대표한테 만약에 민주당이 딜을 받아서 3대2 구조에서 제가 들어가면 저는 제 인생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방송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평생 살아왔는데 김현 의원이 있을 때 들어가면 둘이 막을 수가 있는 구조여서 제가 방통위원회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들러리스밖에 못 섭니다. 무슨 최민희가 들어간다고 물론 제가 디테일하게 아니까 늦출 수도 있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나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퇴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동관 탄핵해 주십시오. 민주당 탄핵 요구를 네, 했습니다, 제가. 예. 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직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들러리 설 수는 없다. 사실 3대2 구조로 내가 방통위원 들어가는 게 난 두렵다. 네. 내 인생이 뭐가 되냐, 내가. 그렇잖아요. 네. 최민희가 3대2 구조로 들어가서 들러리나 들러리 서려고. 서면 최민희의 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한 일주일 있다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정무직 공직자의 처신이 아니다. 그것도 국가기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동관 탄핵해 주세요. 방송 장악을 네. 민주당의 방송 장악 저지를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어요. 홍익표 대표가 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 말에. 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게 되는 배경에 결정적 역할을 최민희 위원장이 하신 거네요. 탄핵을 요구하고 일종의 직을 걸고 네. 이동관 탄핵을 끌어낸 제가 정치적인- 만약에 사퇴하지 않았다면 예.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동관을 탄핵하자 말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막상 그 길목 분들을 만나보면 아직 탄핵 사유가 안 쌓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로 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인데 네. 왜 이러고 있지? 음. 그리고 지금 탄핵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판에 직을 걸고 이동관 탄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결국은 어찌됐든 탄핵이 안 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싸움을 끌고 오는데 원동력이 바로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이 인터뷰 들으면 굉장히 열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자업자득이세요.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를 탄핵을 시킨 배우가 최민희였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만약에 제가 나 네. 끝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내대표한테 그럼 원내대표가 이동관 탄핵 카드를 못 쓰죠. 왜냐하면 물론 과거에 원내대표 했던 분이 방송 흐름을 좀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동의를 못 구해서 나중에 동의하면 이름 밝힐게요. 네. 제가 그분하고 방송통신위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의논을 했는데 이동관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일치했어요. 늘. 네. 네, 왜냐하면 방송을 이렇게 놔둬선 안 된다. 네. 방송이 너무 망가지고 이러면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탄핵을 말만 했지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추천했어요. 민주당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하는 상태예요. 근데 본인이 저 꼭 넣어주세요. 꼭 넣어주세요. 그럼 민주당은 딜하게 되죠. 그 역지사지 하시면. 그럴 것 제가 같아요. 던지겠습니다. 탄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강직한 홍익표 대표도 전 속으로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차마 제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 본인의 7개월 거취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7개월 7일을 기다린 사람 앞에서 예. 그걸 헛되게 만드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세상에 국회에서 의결까지 끝낸 건데 국회 의결이라는 게 쉬운 절차입니까? 예? 그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 의결까지 끝난 것을 세상에 대통령이 7개월이 넘도록 쥐고 있으면서 법제처에서는 지금도 결론 못 냈죠? 낼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는 그리고 무용해져 버렸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만약에 저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법제처 실무자가 있다면 제가 끝까지 법적 소송할 겁니다. 그 사람과. 제가 생각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시간이 많아서 7개월 동안 책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내가 독일에 있는데 이제 나치 치하에 살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난 그 지시를 따르고 유태인을 죽이는데 앞장설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극단적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관료제 국가에서 공직자들이 정무직 공무원들한테 휘둘려서 최소한의 원칙을 안 지켜주시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저는 공직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통신심의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나서시잖아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나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제 말씀드린 평소에 투사가 아니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던 그냥 평범한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유일임 위원장한테 반기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노조까지 뜬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제가 어디에 있든지 네. 힘을 싣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심이 화이팅입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문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쓰고 있는 기사 한 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정부 편 들고 권력 앞에 서서 권력의 앞잡이로 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KBS가요. 지금 박민 사장 체제에서 약간 좀 유동적인 상황인 듯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내년 1월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미 시청률 1위 하던 프로그램 없앤 것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지금은 패널들 정리 기간인 것 같아요. 패널들도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미리 그만두기도 했지만 이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지 마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편성 규약, 단협, 방송법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이. 그러니까 KBS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야 믿습니다. 그 법적 소송 들어가고 싸워야죠. KBS 구성원들이. 네, KBS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박민 사장 퇴출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저는 KBS가 여러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네. 기레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자 스스로 기레기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왔고 그래도 그때 KBS가 굉장한 반성을 했거든요. 그 반성했던 힘을 믿습니다. 내부에서 싸워야지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싸워야죠. 법적 투쟁도 해야죠. 네. 네. 그리고 KBS도 응원하시죠? 그럼요. 그 김현 언론특보가 김현 위원을 자꾸 전 방통위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언론특보.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가 네. KBS 내부에 그래도 80년대, 90년대 그 소위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시민 운동에 대한 그걸 지지했던 세력이 KBS 내에 건강한 세력이 있는데 KBS가 그냥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길고 끈질기게 내부에서 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사장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어디서 낙하산으로 날라온 사장 하나 퇴출 못하면 그럼 안 되죠. 어디서 날라온 낙하산 사장 하나 퇴출 못하면 그럼 안 된다. 라고 오랫동안 언론운동 해오신 선배가 말씀 주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이죠. 네. 남양주 갑구에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방통위원회 임명되길 바랬고 방송은 전 진짜 구석구석 방송통신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방송장악을 그렇게 뭐 미션 받고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자리를 얻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하고 피 튀기는 토론을 해보자. 그럼 내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동관하고 피 튀기는 토론을 통해서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셨던 사실 거예요. 저는 들어가서.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그 길목길목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 민원연 사무총장을 제가 사무국장부터 10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이 들어가서도 사실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 FTA 방송협상 뭐 그다음에 경인민방권 싹 다 해결하고 나온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저를 그 조응천 의원님이 사실 상대가 있는 건 껄끄럽잖아요. 혼자 독주하고 싶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보낸 상대가- 것은 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네. 어느 방송에 나와서 조응천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공천 문제는 그 당정이 네.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정이 결정한다. 저를 임명하면 못 네. 나가니까. 네.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남양주 갑 지역으로 떠민 형국이니 네. 예, 좀 껄끄러우시더라도 저를 뭐 나무라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께 같이 항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항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네. 상대가 있는 건, 이게 지역구는 이런 거예요. 갑을병이 있으면 네. 제가 이제 갑이잖아요. 네. 그럼 병 지역에 강아지만 넘어와도 신경 쓰인다는 거거든요. 지역 강아지만 넘어와도 신경 쓰인다. 네. 그 혹시 조응천 의원하고는 뭐 저는 연락해 보셨습니까? 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네. 조응천 의원을 비롯하여 출마 그 지역에 전에. 예. 그 시도의원께 모두 전화를 드렸어요. 어.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께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네.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남양주 갑구에서 어떤 그 경선 승부가 벌어질지 저희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 무조건 저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달라는 건 괜찮다고. 네, 그럼요.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다당제 필요성, 그다음에 제3세력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당 창당은 때가 되면 설명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내용을 좀 들어보면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찾아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만나야 된다. 네, 만나서 지금까지 안 만났습니까? 지난번에 만났죠. 만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고 만나기도 하셨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시면 저는 만나 뵈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낙연 대표님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낙연 대표님은 손학규 전 대표랑 달라요. 손학규 전 대표야 뭐 저쪽에도 넘어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죠. 이해찬 대표님, 이낙연 대표님, 정세균 대표님, 네. 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될 위치에 있으시다. 그러니까 당의 원로. 그냥 원로가 아니죠. 당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응천 의원께 전화 드려서도 네.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는 경선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경선을 안 하겠다 이런 후보는 저는 못 봤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하는 분들이 공정한 룰이에요. 경선 룰이. 그 룰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네.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낙연 대표도 허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이제 총선에 다가올수록 당에서는 현역들 간의 카르텔의 힘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현역들은 단수공천 받고 싶겠죠.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원외가 불리해져요. 원내와 원외. 그렇죠. 예. 원외가 갈수록 불리해지는 구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의 경우 보면 현역 의원들을 먼저 단수공천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임종석 총장이 출마를 못했습니다. 결국 책임지고. 맞아요. 예. 그건 왜 벌어지냐? 제3자가 보면 이상한데 현역들 입장에서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그런 현역 카르텔의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걱정하고 이낙연 대표님이 걱정하셔야 될 건 그럼 어떻게
개혁 공천을 할 것이냐. 개혁 공천이라는 게 현역을 몇 프로 자르냐. 하위 20%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자르냐. 근데 20%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뭐 내각 차출, 뭐 용산 차출 이래서 더 많이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언론은 몇 프로 어디가 더 잘랐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그렇죠. 누가 더 열심히 개혁했다, 그렇게 혁신했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건 얼마나 공천을 개혁적으로 물갈이할 것인가 첫째. 이낙연 대표님도 이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갈이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늘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낙연 대표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있지 않고 네, 저는- 민주당 내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고 있다. 대표잖아요. 앞으로 할 거다.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예. 정세균 대표님이 뭐 어쩌고 이런 연대에서 기사 새정치 모델, 뭐 새로운 연대 모델,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3종 세트. 저는 김부겸, 이낙연 그리고 손학규 대표 오늘 나왔잖아요. 네. 이 전부 다 손학규계입니다. 과거에 이 세 분은 이낙연 대표는 아니잖아요. 손학규계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손학규 대표 시절에 예. 대변인인가 예. 비서실장 하셨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정세균 대표님은 진짜 이분은 외길 한 길 걸어온 분이에요.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 장관 하셨죠. 네. 열린우리당 때도 당 의장 맡으셨고 그 후에도 비대위원장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통맥, DJ,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 정통맥을 이어온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세균 대표는 정말 민주당이 어려워지면 네. 그때 최후로 민주당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제로 같고 언론이 너무 나간 겁니다.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예, 전부 다 서울 파이낸스 기자 김동연 지사님 이 말이 예, 유행어가 밈이 됐어요. 네.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네, 저도 이 밈이 똑같이 됐습니다. 언론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예. 근데 공교롭네요. 손학규계가 움직인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 연도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주장하시는 거야 자유인데 못 네. 쉬게 한다 그래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했는데요. 신검부 심판을 위해서 돌을 하나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뭐 이게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은 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이. 저는 이제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 가기 전에도 부산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장관 가지 말고 민정수석하고 나서 부산에 가서 저는 총선 출마했어야 됐다. 그쪽에 예. 무게를 실었던 사람이고 2020년 총선 때도 그때도 출마해야 된다. 부산에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는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제가 촛불 누나잖아요. 검찰 개혁의 촛불. 예. 하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싫을 것 같네요. 근데 좋고 싫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임명하는데 국회 의결까지 끝낸 맞죠. 거를. 맞는데 예.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님을 싫어하고 영부인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자들이 전해주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이해찬 대표님이 너를 싫어한다 그럼 눈물을 쏟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내 스타일 아니야 두 분 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자가 말씀하셨다. 공자의 제자가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공자가 마을에서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싫어하는 게 좋은 사람이다. 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답을 했죠. 네. 그런데 조국 교수. 그러니까 제가 뭐 조국 백서까지 쓰고 네. 완전히 검찰에 반기된 거잖아요. 이해찬 대표 책까지 쓰고 네. 이게 진짜 임명하기 싫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저는 2020년 총선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출마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효율적으로 윤석열 사실 만약에 그때 국회 들어오셨으면 완전히 대한민국 한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참정권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보탤 말은 없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고 나섰거든요. 조국, 안진걸 등 제3세력과 합하면 민주당의 친구 정당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준석, 이현주하고도 연대한다는 얘기 하시. 변희재.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반윤연대는 안 하겠다고 아니, 근데 사실상 그 선을 그었죠. 송영길 뭐 좀 대표, 이따 오면은 또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준석, 이현주와도 연대 예,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방향이 안정해진 것으로 보고 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탈당했잖아요. 이거는 당에 큰 쇼크가 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승래 의원이 네. 그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조승래 의원이 정말 남 비판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별로 그냥 다들 우리가 내부에서 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 나름 의논을 해서 논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패널들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데 비난하지 말자 이게 기조였어요. 아,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네, 예. 그냥 아쉽다 이 정도로 하자. 음, 그리고 왜 그랬냐면 보통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면 다른 당에 곧바로 그냥 환영받으면서 입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그냥 무소속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 탈당 가능성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홍익표 대표가 나섰네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아,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네. 홍익표 제가 두 분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제가 네. 홍익표 대표하고 의정 활동을 같이 했고 네. 마다가스카르 그 자원외교 국조 때 진짜 고생 죽살나게 하면서 네.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네. 행동파고 이건 맞지만 의논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당의 원로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당의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리고 소위 이제 강력한 당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분들을 향해서 뭐 끔찍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예. 기억을 불러일으켜 드릴게요.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뺏는 과정의 첫 시작은 재보궐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재보궐선거했잖아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잘못으로 형사상의 책임으로 네. 보궐이 발생하면 이런저런 발생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당원 당규를 네. 당원들의 투표로 바꿀 때 대표가 이낙연 대표님이셨어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였죠. 네, 그래서 후보 냈고 참패했습니다. 그때 그 방식 네. 언론은 그때도 되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떤 하면 안 방식을 된다고. 썼냐?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가.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그 즈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시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대로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때의 당원들과 지금의 당원들은 다른 분들 아니에요? 같은 분들입니다.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혁의 딸 하는데 그분들의 포션이 네. 대선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다 해야 10몇만 명, 2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200만 명이 넘어요. 24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240만 중에 20만 명 정도가 이제 대선 이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또 20만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의 근간인 한 160여만 명은 그냥 늘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그러면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우리 저 예쁜 당원들, 네. 젊은 당원들과 뜻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이건 뭐 가정을 한 질문이라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그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나가실까요? 그 이낙연 대표 따라서 예를 들면 탈당 러시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 당이 네. 민주당이잖아요. 네. 예, 저는 DJ를 지지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네. 지금 이낙연 대표였다면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은 거예요. 당원들이. 네, 근데 문재인 대표를 뽑으면 문재인 대표를 뽑은 당원은 인정하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뽑은 당원은 인정 안 한다. 이런 제가 그 이율배반은 저가 할 수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했던 분들, DJ와 같이 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던 분들이 당을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네. 예컨대 근데 탈당의 선택을 한다면 그럼 존중받아야 됩니까?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이 왜냐하면- 아니라 비난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예를 다하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지금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대의가 있나요, 그게? 그리고 비명 의원들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다르죠? 예, 다 예. 다릅니다. 예. 일부 몇 분이 윤석열 검찰과는 안 싸우고 네.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받는 당대표만 흔드니까 지켜보고 있던 당원들이 한마디로 분통이 터진 거더라고요. 네. 네. 뭐 민주당 상황,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판을 이렇게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 흔들릴 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네, 이낙연 대표 혼자 이러다 말까요? 그럼?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소통해서 속마음도 들어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되게 소중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이 국무총리 할 때 국회에서 야당을 대할 때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우리 집 식구들이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멋있냐고. 그렇게 했던 정도예요. 네. 제가 이거 좀 네. 여쭤볼게요. 선거는 다가오고 그리고 뭐 양당의 갈등은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될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보인다. 재판 때문에 그런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가라는 의심도 있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어제 연탄까지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연탄 봉사했어요. 했어요. 오늘은 무슨 또 어린이집 간다는. 네, 거. 가고 특히 간병비 네. 그 지원 얘기했을 때 그 일반 사람들은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간병비가. 네. 근데 언론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제가 오늘도 이렇게 쭉 보니까 언론에 대한민국엔 정치인이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이 언론이 띄워요.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오늘의 유행어 그렇게 그래.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예. 아니 저는 그게 참 한심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인 시절에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4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막 갈등이 심하고 언론이 공격받고 뭐 조국 그 장관건 검찰 개혁으로 막 갈등을 벌일 때도 40%가 넘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곧바로 45% 이상 넘어가요. 50% 가까이. 그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워낙 뛰어나게 수족 다 자르면서 공천을 하셨고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평균 60% 내외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국정은 실패한 거잖아요. 지난 1년 6개월이. 그 내각에 있던 분들 특히 검찰공화국이고 검사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게 만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같이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분이 나서니까 얼마나 딱한 상황이냐. 네, 저는 뭐 그렇게 그 생각이 더 큽니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벌써 5,202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높아졌죠. 예,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뭐 이 모든 것은 다 최민희 의원님 덕인 것으로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 편의점 화이팅 늘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매주 요 시간에 네. 1시에 고정이니까요. 네. 다음에는 동점 10,0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다음 주에는 동점 10,000명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받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